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제를 발기부전하고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갱년기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무기력증, 만성 피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게 성욕 저하, 의욕 저하, 그다음에 아침에 텐트 치던 게 잘 안 된다든지,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생리를 딱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생리를 안 하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의 90% 없어지다 보니까 정상이 이제 딱 눈에 띄게 보이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한 30대 중후반부터 이제 1%씩 줄기 시작하면서 뭐 40대면 아직 그렇게 4학년 2반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저기 할 정도는 아닌데 사용할 데가 없다. 참 슬픈 일이죠. 욕구도 있고 발기도 잘 되는데 정작 할 사람이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소래님 같은 경우는 67세인데 강직도가 없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강직도에 대한 부분은 결국 혈류의 문제거든요. 혈류의 문제. 강직도 문제가 사실은 제일 그러니까 발기가 돼서 빨리 풀리는 임포텐스도 문제고 또 발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원할 때 째깍째깍 안 돼주는 발기 부전도 문제고 그리고 지금 소련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기는 되는데 이제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은 거 그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로 보면은 혈류의 문제거든요. 다 혈류가 얼마나 잘 막힘없이 흐르느냐. 그리고 또 한 번에 그 뇌와 딱 연동돼서 내가 원할 때 한 번에 싹 쏠리는 그런 자율신경계가 잘 유지가 되느냐. 성욕감퇴 발기부전이 운동으로 회복될까요? 정말 뻔한 소리 같잖아요. 사실은 운동이 한 50% 이상은 저는 좌우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섹스는 사실 용불용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뭐 진화론 쪽은 용불용설이 안 맞아요. 그런데 섹스에서는 그게 맞아요. 용불용설이 맞고 많이 할수록 그리고 잘 할수록 기능이 잘 유지되고 향상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위도 잘 안 하고 관계도 잘 안 하고 하다 보면은 기능은 어떻게 해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육도 약해지고 그 잡을 수 있는 신경도 약해지고 느끼는 감각도 둔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뇌경색과도 관계 있죠. 해피님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하고 혈류랑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발기가 된다는 게 뭐예요? 성기에 뼈가 있어서 뼈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혈류가 해면체로 모이면서 갑자기 확 몰려주면서 그리고 마지막 골반 저근에서 딱 잡아주면서 그 발기가 유지되는 건데 지금 그 발기가 강직도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그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잡아주는 힘은 뭐로 해요? 골반 저근 운동. 우리가 그걸 뭐 PC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PC 근육이라는 게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게 아니라 회음부를 힘을 줬다가 풀었다 하는 거예요. 회음부 어딘지 아시죠? 고환의 밑에 있는 거, 고환 밑에 항문 사이에 있는 그 회음부 거기에다가 힘을 줬다가 풀었다 하는 건데 그 주는 거를 5초 주고 있다가 5초 풀었다가 5초 쥐고 있다가 5초 풀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10초 쥐고 있다가 10초 푸는 식으로 이렇게 그 잡고 있는 힘을 좀 늘리는 그런 근육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피는 가는데 그 잡는 힘이 약해지면서 그렇거든요. 케겔 운동은 여자 남자 상관없어요. 골반, 우리의 그 하체 골반을 받치는 바닥근이 골반 저근이에요. 바닥근. 그러니까 이 바닥근은 상체를 전체적으로 다 받치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근육이 나이 들면 우리 몸의 근육이 다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젊었을 때 몸 좋았던 사람도 근육 빠지면서 몸이 슬림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골반 저근도 얇아져요. 얇아지면서 얘가 앞에 치골과 미골 그 사이에 이렇게 해먹처럼 이렇게 단단히 지지를 하고 있는 그 근육이 얇아지면서 얘가 힘이 이렇게 빠지면서 처지게 돼요. 그러면서 잡고 있는 힘도 약해지는 거죠. 혈압약 먹으면 강직도가 떨어지냐고요? 왜냐하면 피를 묽게 하는 거잖아요. 혈압약이라는 게 막히지 않게 피를 묽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떨어질 수도 있죠. 소리님 걷기도 도움이 되냐고요? 걷기는 제가 딱히 뭐 그 부분에 대한 그 도움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관절이라든지 뭐 심폐기능 뭐 이런 쪽에 도움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근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가 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따로 하듯이
케겔 운동 같이 아니면은 그 골반 저근을 강화할 수 있는 뭐 브릿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주시는 근육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음부에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을 하셔야 강직도에는 도움을 되실 거예요. 아, 그럼 헬스장이 도움 되겠네요. 헬스장에서 하는 근육 운동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헬스는 유산소라든지 이제 어떤 뭐 기구를 통해서 그 근육에 벌크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운동은 타겟 운동이에요. 내가 꼭 필요한 부분에 타겟을 해서 그 부분에 신경과 근육을 집중을 해서 운동을 하는 타겟 운동이에요. 관계를 맺는데 크게 소리를 왜 지르나요? 감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행위 시에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정말 느껴서 좋아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소리를 내므로 해서 본인이 그 소리를 자기 내는 소리를 듣고 더 흥분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 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파트너한테 내가 좋아라는 거를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또 남성분을 더 흥분시키기 위해서 소리를 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여자분들은 연애 자주 할수록 점점 젊어지고 예뻐지시는 것 같다고요? 그렇죠. 사랑하면 예뻐지죠.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사랑하면 더 남성다워지잖아요. 뭐 그게 사랑의 호르몬의 역할 아닐까요? 대면 상담 신청은 어디서 하냐고요? 카톡 친구 찾기 있잖아요. 친구 찾기에 라니아의 세라피 검색하시면은 저희 1대1 상담 신청방이 나와요. 거기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비용은 얼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또 대답도 다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카톡에 친구 찾기 거기에 라니아의 세라피 저희 채널명하고 똑같아요. 라니아의 세라피 검색해서 채팅방에서 문의 주셔도 돼요. 톡으로 상담을 하는 게 대면은 말 그대로 얼굴을 대면하고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대면이에요. 그래서 전화 상담도 있고요. 일반적인 성 상담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 상담과 교육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성 상담, 교육 플러스 코칭까지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할 때 봐주냐고요? 아유, 그런 건 없어요. 코칭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남성분들은 성을 윤락으로, 유희로 너무 쉽게 많이 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받고 싶으면 마사지샵 가서도 얼마든지 뭐, 그 할 수 있는, 사정시킬 수 있는 그런 마사지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코칭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개념이 사실 잘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 내놓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고 교육하는 사람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과 코칭은 말 그대로 교육의 선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만 진행해요. 뭐 직접적으로 성기를 노출한다거나 뭐 만진다거나 본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다만 이제 파트너가 함께 왔을 때는 당연히 파트너가 할 수 있는 두 분이 제 앞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선 안에서는 뭔가 수업이 진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혼자 오신 싱글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상담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을 놓고서 뭐 여성 성기 마사지라든지 뭐 에무라든지 키스라든지 이런 거 다 코칭을 직접적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교육 시간은 1시간이 아니라 기본 2시간이에요. 성상담 같은 경우도 기본 2시간이고 왜냐면 멀리서 오시는데 1시간은 해봤자 너무 짧고 뭐 얘기 좀 할 만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기본 2시간부터 그래서 2시간, 3시간, 뭐 4시간 이렇게 진행이 돼요. 갱년기에 대한 증상은 여자처럼 그렇게 막 뚜렷하게 왜냐면 여자는 폐경이라는 완경이라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증상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딱 이제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피곤하겠지, 나이 먹어서 기력 떨어지겠지, 뭐 이렇게 나이 탓만 하지 사실 어떤 시점이라고 딱 말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이젠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섹스를 못하게 되면 뭔가 굉장히 막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그냥 섹스를 못하게 돼도 뭐 그냥 때가 됐으니까 뭐 안 하면 어때라고 생각하시는, 별로 이렇게 중요도를 두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고 싶은 욕구나 생각이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줄 때는 정말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만, 나는 뭐 욕구도 이제는 별로 없고 안 해도 뭐 내 삶의 질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뭐 섹스를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지금 정말로 성생활을 원하는지, 그게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신혼, 예비, 신랑 필수 코스로, 맞아요. 진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비 부부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앞으로가 쉽잖아요. 그래서 40대, 50대 문제가 너무 깊어졌을 때, 골이 깊어졌을 때 뭘 해결하기보다는 첫 단추부터 잘 끼운다고 하면 전체 부부의 그 인생에서 훨씬 성에 대한 문제만큼은 현명하게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렇게 신혼부부들, 아니면 결혼 예비부부들한테부터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요새 20대가 아예 뭐 연애도 포기하고 섹스도 포기하고 뭐 그런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부터 벌써 뭐 섹스할 생각 없고 그냥 난 자유가 편해. 기구 좋은 거 많은데 뭐 여자 만나서 데이트 비용 쓰고 막 신경 쓰고 에너지 낭비하려니 그냥 욕구만 해소하면 나는 사는데 지장 없어. 뭐 이렇게 해서 안 하시는, 여자랑 교제 자체 안 하고 섹스 자체를 안 하시는 분도 벌써 있거든요. 20대부터도. 젊을 때 성은 배울수록 삶이 풍요로워진다. 50대는 늦은 듯. 아니요, 도나드농님 늦지 않아요. 50대도 늦지 않아요. 절대 늦지 않아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삽입 섹스는 전체 섹스의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부존이라는 것도 사실은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커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요인만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느긋하게 접근하시면, 왜냐면은 실제로 오히려 50 넘어서 제대로 된 그 성에 대한 그 맛을 알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어떤 병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사실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 부전이 엄청난 심리적 타격감을 주긴 해요. 내가 잘 됐는데 내가 원할 때 할 수 없다 그러면 남성한테는 엄청난 상실감을 주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또 자기가 부전인 걸 숨기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그게 어떤 자기 남성성에 대한 징표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서 나 지금 부전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하지도 않거니와 그걸 솔직하게 표현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왜 잘하고 늘 덤비던 사람이 저렇게 피하고 안 하려고 하지? 오히려 뭐 나한테 이제 애정이 없어졌나? 나한테 더 이상 관심이 없나? 이러면서 여자는 또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정말 입 꾹 닫고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심지어 그 약 먹을 때도, 시알리스나 그거 먹을 때도 몰래 먹지. 막 나 약 먹고 30분 기다려줘. 이렇게 말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약물 복용 그건 자존심이, 그거는 자존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성들도 폐경 이후로 호르몬제 복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없는 거를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하고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배 아프면 배앓이 약 먹고 머리 아프면 두통약 먹듯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발기에 대해서 어떤 혈류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을 먹는 것도 현명한 거죠. 다만 이제 약은 어차피 내성도 생기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과 운동과 어떤 관계가 다 이제 어우러질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약에 조금 도움 받는다고 해서 뭐 크게 자존심 상하실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애무만 해도 여자는 삽입 없이도 만족을 하나요? 애무만 해도 만족은 한다기보다 애무만 해도 쾌감은 있어요. 근데 그 만족이라는 게 애무를 해서 오는 쾌감의 만족과 삽입을 통해서 오르가즘을 오를 때 느낄 수 있는 만족이 다른 거예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애무만 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삽입에 대해서는 만족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이겠죠. 근데 삽입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오르가즘을 느꼈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애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겠죠. 대화를 피하면요, 대화를 처음부터 내가 성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라고 성 얘기를 꺼낸다고 해서 사실 대화가 되진 않을 거예요. 대화를 피한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다른 대화들도 이미 잘 소통이 안 돼 있을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다른 대화부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대화를 먼저 좀 풀어내고
어떻게 보면 성은 가장 근본적인 얘기인데 더 쉽게 못 꺼내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인 대화가 조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얘기를 풀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뭐 상담사나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중재자 역할, 그러니까 가이드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그런 대화가 조금 더 쉽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상담을 저희가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내가 정말 이 사람과 좀 제대로 더 오래 앞으로 남은 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한 번쯤 이렇게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적인 문제 얘기만 꺼내면 단답으로 웃음으로 끝냄. 말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말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부부끼리는 이런 대화가 필요한, 맞아요. 부부끼리 사실 이런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만 쏙 빼고 맨날 돈 얘기, 자식 얘기 막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배우자와 함께 교육 시 어떻게 진행되냐고요? 함께 오시면 오히려 커플이 함께 오시기 때문에 더 수업하기 훨씬 수월해요. 모든 교육이 그렇잖아요. 상담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어떤 게 가장 문제고 또 그걸 풀어내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거는 일단 상담을 통해서 풀어나가야지 뭐 커리큘럼 딱 정해놓고 뭐 1번, 2번, 3번 이거 싹 다 들으셔야 돼요. 뭐 이런 건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니즈를 찾고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교육은 진행이 돼요. 14살 연상 돌싱 누님 만나는데 몰랐던 거를 깨워줘서 고맙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나이가 40, 50 된 여성분들도 자기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더 편하게 대화를 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연애 많이 해봤는데 또래나 연하보다 지금 만나는 돌싱 누님이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도 그렇지만 무르익는다고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자기 성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표현하는 것 자체를 또 잘 못해요. 그리고 일단 성을 약간 방어적인, 수동적인 입장으로 접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원숙해지고 성숙해지면서 자기 표현에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성을 즐기려면 솔직해야 되고 개방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들수록 내가 좋은 거, 원하는 거를 잘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여자랑 할 때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여자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나는 뭘 원해, 뭐가 좋아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여자랑 할 때 더 쉽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연상의 누님하고 할 때 더 잘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물론 이제 나이가 많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이 좋게 그래도 그래서 저렇게 자기랑 잘 맞는 인연을 만나는 게 정말 행운인 거죠. 말하기 민망하다고요? 용기를 내세요, 도날드님. 괜찮아요. 말해도 돼요. 그리고 여성들은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성 문제를 숨기는 거 있잖아요.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성 문제를 숨기는 게 그 관계의 그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사실 섹스는 정서적인 거, 신체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게 다 어우러져야 완벽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서적인 거에서 성 문제를 숨겨버리면은 소통을 안 하게 되면 몸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여성이 먼저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성은 사실 먼저 말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원래 성 자체도 수동적인데 말을 먼저 꺼내는 건 더 어렵겠죠. 아, 지금, 그거요? 어떻게 해야 좋은지,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남성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은 언어보다 그 비언어적인 어떤 뉘앙스,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눈치껏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 말로는 좋아하지만 뭐 실제로는 안 좋은 게 뭐 표정에 드러난다거나 몸에서 드러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신뢰를 주는 행동이나 뉘앙스나 칭찬이나 격려나 아니면 자기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나 이런 걸 먼저 해서 이렇게 판을 먼저 깔아주면 여자도 슬금슬금 한 개씩 자기 얘기를 꺼내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판을 먼저 좀 깔아주는 거.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음. 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또 말을 할 때도 비난이라든지 상대의 탓을 하는 그런 대화법은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안 되는 게 당신 탓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 있어라고 먼저 인정을 하고 당신이 뭘 못해줘서 안 해줘서 내가 안 되잖아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내가 안 되는 혹시 뭐 어떤 고민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먼저 내가 문제지 당신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상대방이 느꼈을 때 나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는다고 느끼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걸 하나둘씩 얘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출산 장면 보고서 정말 자기 부인한테서 어떤 성적인 매력이 없어졌다, 그런 환상이 깨졌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출산이라는 내 아이가 태어나는 굉장히 생애에서 큰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어떤 날 것을 보는 거잖아요. 막 피가 나오고 막 이렇게 어떤 막 분비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뇌로 이 사람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본능적으로 뭔가를 거부하고 비위가 상하고 하는 거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부분에 약간 공감을 하는데 내가 좀 비위가 약하다 평상시에도 그러면은 무리해서 그렇게 출산 장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애 다 낳고 가서 이렇게 탯줄만 자르는 것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 탯줄 자르는 것도 막 좀 그렇다 그러면은 아이 그냥 그 어디죠? 아이 방 가 있을 때 그 신생아실 있을 때 그때 보는 걸로 하고 굳이 저렇게 내가 비위 약한데 막 어떤 아빠로서의 도리로 막 내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아이 낳는데 내가 이런 것 이 정도는 해야지 막 이러면서 어거지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억지로는. 섹스는 굉장히 직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냄새라든지 어떤 시각적인 거라든지 촉각적인 거라든지 들리는 청각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한번 뭔가 이렇게 트리거가 생겨버리면 사실 그거를 치유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어디에 어떤 저희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남친이 애무를 잘 못해서 대화를 나눠봐도 자기도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A는 A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성감대가 뭐 목 쪽에 있어, 뭐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입술로 천천히 해줘, 뭐 손으로 어떻게 해줘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꺼번에 또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은 또 오류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찾아가 보는 거예요. 뭐 상체부터 그다음 뭐 뒤쪽부터 해서 하나씩 내가 좋은 거를 설명해주고 그걸 같이 이렇게 손을 이끌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A면 A라고 가르쳐주면 돼요. 얘기해주면 돼요. 그럼 남자는 그게 제일 편해요. 애둘러 말하지 말고 애둘러서 막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그 얘기해 봤어요. 근데 노력을 안 하는 건지 하고 싶지 않은 건지 남자친구를 보내세요. 보내시면 돼요. 소나무님처럼 보내시면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나아지지 않아서 포기했어요. 근데 포기하시고 섹스를 안 하진 않잖아요. 포기한다는 얘기는 섹스 자체를 안 하면 모를까, 관계 자체를 안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요, 저렇게 돼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수용을 안 하면, 나에 대해서 노력할 마음이 없네? 자세가 안 돼 있네? 날 사랑하지 않나? 뭐,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관계도 하고 싶지 않고, 뭐, 남자 사정시키려고 관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목요일이에요. 오늘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생활이 잘 되고 있고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또 테라피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그걸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길은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좀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 또 새로운 팁들을 배울 수가 있고 또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또 점검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뭔가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는 또 섹스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대로 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성에 대한 거는 끝이 없어요. 배움의 끝도 없고 내가 실행함에 있어서도 끝이 없기 때문에 단 내가 포기만 안 하면, 그러니까 내가 놓아버리면 끝나요. 왜냐면은 4대 욕구 중에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성욕도 들어가지만 세 개는 안 하면 죽지만 섹스는 안 해도 죽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한테는 이게 내 삶의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의 척도가 될 수도 있고 내 관계의 증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뭐 어떤 조금의 고민,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제 끝인가 봐라고 너무 쉽게만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시면은 뭐든지 방법은 찾으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고민이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도를 찾아보잖아요. 근데 유독 성에 있어서만큼은 뭐 발기가 안 된다, 뭐 성욕 예전만큼 없다, 뭐 와이프가 몇 번 거절했다, 반응이 없다 이러면 그냥 쉽게 그냥 손 놔버리는 게
빠른 저기 너무 쉽게 그런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포기하는 순간 정말 즐거운 성, 노년의 성, 이거는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큰 행복이라기보다는 행복의 기준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누구나 성적인 욕망은 있는데 그걸 표출 못하는 것일 뿐이고 표출 못하는 건 사회적 분위기, 시선, 이미지, 문화, 교육법 등 억압되어 살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성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문화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 아무리 성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그런 거 갖고 있었어도 아이 때 천진난만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걸 양육하는 부모자의 태도나 그거를 교육하는 환경에 따라서 제지당하고 억압당하고 하면서 표출하면 안 되는 어떤 죄의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한계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죠. 변태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성은 대세 한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둘이 원하면 변태는 없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둘이 원하면 변태는 아닌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한쪽만 일방적으로 원할 때 내 상대가 그걸 거부할 때 근데 억지로 하면은 그게 변태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 됐든 어떤 행위가 됐든 둘 다 원해서 하면 한계도 없고 변태도 없어요. 유튜브에는 저기가 있잖아요. 구독, 뭐 좋아요, 알림도 있지만 그 구독 옆에 보면 가입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뭐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그 따로 뭐 방송 그 뭐죠? 영상 이런 수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노딱 채널이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입 채널, 유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부터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해드렸는데 그 저희 현재 가입 채널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종만은 딱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미소벨라님 늘 감사하고요. 미소벨라님은 지금 6개월 이상 계속 종말을 유지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머지는 꽃사슴인데 1년 이상 꽃사슴 유지해주고 계신 분들이 김상진님 계시고 이성면님 계시고 이성명님 그 다음에 황재진님 장현봉님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1년 이상 계속 그 유료 채널 이용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되신 분들이 철윤8782님 우주업소 주소를 알고 싶어님 저희가 닉네임 보고 한참 웃었어요. 우주업소가 뭐예요? 우주업소 주소를 알고 싶어 이분 닉네임 정말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한라사님 계세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지금 6개월째 저희 가입 채널 꽃사슴 유지해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달 정도 유지해주신 제이님 계신데 이 제이님은 닉네임을 그냥 막 저거로 치셨나 봐요. 절 의미 없이 막 치신 거라 닉네임을 읽을 수가 없고 그냥 제이라고만 표시돼 있어서 제가 제이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갓 들어오신 새싹분들 이제 한 달 정도 되신 새싹분들이 또 세 분 계세요. 김연옥님과 쿠스키아님, 김영우님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채널의 자체에서 어떤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채널들은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가입해서 유료 채널을 후원해 주시는 분한테 되게 굉장히 큰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가입 채널, 유료 채널을 하시게 되면은 유지 기간에 따라서 스티커가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팅할 때 옆에 스티커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가입 채널만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가 또 따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청룡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저랑 뭐 티타임을 갖거나 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가입 채널도 많은 후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이 스쿼팅 시 참으려면 참을 수 있나요? 보통 여성들은 다 참죠. 왜냐하면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완을 해서 여자 사정을 하시는데 대부분 여성분들은 그걸 오줌이라고 생각하고 실수하면 안 된다. 침대에서 소변 보면 안 되잖아요. 소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 꽉 주고 참죠.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참아요. 남녀 간의 속궁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속궁합은 처음부터 이렇게 블록이 딱 맞듯이 맞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만나면서 대화도 해보고 서로 알아가고 하면서 이 사람의 취향, 성격, 뭐 인성 이런 거 알아가잖아요. 똑같아요. 속궁합도 속에 있을 뿐이지 걔도 갑자기 뭐 한 번 했다고 쫙 맞고 막 번개 치듯이 막 오르가즘 쫙 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씩 서로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하고 싶은 거를 맞춰가는 거예요. 속궁합은 맞춰 나가는 거지 맞는 걸 찾는 게 아니라는 거. 포경 안 하는 남편 어떠냐고요? 포경 안 해도 돼요. 포경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랍 국가하고 우리나라만 전체 포경을 하지 포경 미국 같은 경우도 포경하는 비율이 50%도 안 돼요. 아니에요. 포경하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예전에는 저희가 목욕 문화가 발달을 안 했을 때는 이제 거기에 뭐도 끼고 하니까 더럽다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게 뭐 더러울 일이 뭐가 있어요. 막 거기 뭐가 끼고 막 그럴 적인 아니잖아요. 청결 때문에 포경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자랑 하다가 물이 마르면 애기 부족하면 당연히 아프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뭐 당장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타액을 묻혀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가까운 곳에 그 삽입 가능한 수용성 젤 같은 거, 이너젤 같은 거 사용하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그 이너젤 사용하실 때는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질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성의 그 pH 지수랑도 맞아야 되고 또 오스몰 농도, 그러니까 그 흡수하는 그 오스몰 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막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막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희 그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 있잖아요. 저희 세라피랜드라고 저희 몰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은 그 리리러피 젤이라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젤이 있어요. 그거 사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몇 년째 그 제품 하나만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님, 저희 그 세라피랜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세라피랜드 검색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제품은 이상하게 저희 그 영상 밑에 왜 제품 태그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젤은 태그를 못 걸고 자꾸 삭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몰에 직접 들어가셔야 돼요. 40대 이상만 끌리는 건 왜일까요? 성적인 거는 다 자기만의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음식도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뭐 싱거운 것만 좋아하는 사람, 뭐 다르듯이 당연히 취향이 있죠. 그게 뭐 연상이 끌릴 수도 있는 거고, 뭐 40대 이상만 끌릴 수도 있는 거고, 어린 여자만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자기 다 취향이죠. 그게 뭐 이상한 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를 좋아하고가 잘못했다, 문제라고 생각하실 건 없어요. 요게 이제 토너인데 손바닥에 이렇게 덜어서 쓰면 손바닥에 다 벅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뿌려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미스트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미스트용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로션. 아주 좋습니다. 그쵸? 제가 향 좋다고 막 입이 닳다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예. 어디서 구매 가능하냐고요? 수영모자님, 그 네이버에 세라피랜드, 어이에요. 세라피랜드 검색하시면 저희 쇼핑몰 나와요. 거기에 있어요. 가격 얼마냐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세트로 사시는 게 훨씬 지금 싸거든요. 거의 웬만한 다른 화장품 하나 가격밖에 안 돼요. 가격은 정말 착하게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 가격 없는 거 아시죠? 저희 몰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이 로션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잖아요. 일반 하얗게 나오는 그런 로션이 아니라 이렇게 젤 타입이라고, 이렇게 젤 타입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나와요. 제 피부가 하얘서 잘 안 보이시겠다. 이렇게 젤 타입으로 나와서 끈적임 하나도 없고요. 발림성 너무 좋고, 향은 말해 뭐예요. 향은 진짜 너무 좋고. 그래서 솔직히 남성분들은 아무리 제가 좀 기본적인 관리만 하셔도 정말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 기본적인 관리가 바로 몸에서 나는 채취 관리, 그 다음에 피부 관리예요. 딴 거 없어요. 그것만 하시고 기본적으로 제때제때 이발 잘 하시고 그렇게만 관리하셔도 뭐 여성들 만나는데 전혀 저희가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질 안이잖아요. 질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 안쪽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에 많은 균들이 살아요. 그래서 질에 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왜 장에도 유익균, 유해균 있는 것처럼 질 안에도 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오일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이 안에 그 균에 그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쉽게 지렴도 걸리고, 지렴 걸리면 당연히 밑에서 냄새 날 수도 있고, 여성이 그 성교통 할 때도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용 젤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pH, 산도가 약산성에서 미산성에 가까운 약간의 산성을 떼야 되고, 그 다음에 오스몰 농도라고 그래서 질은 우리 피부랑 다르게 입 안에 있는 점막 같은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는 각질층이 외부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니까 뭔가 와도 이렇게 딱 방어를 해주나요, 피부 벽이. 근데 입 안은 어때요? 우리가 입병 났을 때 그 입병 약 바르는 거 금방 흡수돼 버리잖아요. 그만큼 얇은 상피세포기 때문에 금방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흡수되는 게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건조하게 만들지 않는 걸 오스몰 농도라고 하는데, 그 오스몰 농도를 맞춘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성분만 화장품처럼 막 때려서 일반 화장품으로 만든 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쓰시게 되면 어쩌다 한 번 쓰는 건 상관없지만, 그거를 매번 관계시마다 썼을 때는 점점 더 오히려 여성의 질이 더 건조해지는, 그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전용 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 베이비 오일은 안 돼요. 베이비 오일 안 돼요. 쓰시면 안 돼요. 베이비 오일은 말 그대로 보습용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오일이, 마사지 하는 오일은 어때요? 흡수가 되면 안 되죠. 겉에 미끌미끌한 게 남아 있어야 계속 러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사지 오일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 오일은 뭐예요?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겉에다, 피부에다 막을 씌워주려고 만든 거잖아요. 보습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이 씌워져요. 막이.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요. 남자는 여자 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화장품으로 나온 거, 아니면은 뭐 성인샵에서 파는 거,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그냥 그런 거 그냥 뭐 러브젤이다 뭐 이러면 그냥 사서 막 사용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왜냐면은 질이라는 거는 한 번 그게 이렇게 밸런스가, 아까 말한 그런 질의 균에 대한 밸런스가 깨지고 그러면은 정말 질염에 잘 걸려요. 그리고 한 번 질염에 걸리기 시작하면은 항생제 먹게 되고, 먹게 되면은 또 2주간 또 관계 못하고, 또 그 다음에 했을 때도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쉽게 걸리고, 반복이란 말이에요.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무거나 함부로 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외음부 쪽도 피부가 약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몸 중에 피부 제일 약한 곳이 어디예요? 제일 연약한 곳이 우리 입술이잖아요. 입술 건조만 해도 금방 저기 각질 생기고 막 틀고 막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다뤄야 돼요. 맞아요. 질염 한 번 걸리면 엄청 고생해요. 왜냐하면 질이라는 것 자체가 공기가 통하지 않잖아요. 공기가 통하지 않고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균이, 나쁜 균이, 그러니까 항상 좋은 균, 나쁜 균에게 밸런스를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쁜 균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은 외부에서 뭔가 왔을 때, 특히 그게 정액이라 할지라도 왔을 때 그 방어력이 뚝 떨어지면서 쉽게 질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또 사람들 다 그렇게 면역력이 좋지가 않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가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그거에 대한 방어력이 높지만, 원래 좀 감기도 잘 걸리고 자주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염이 왔을 때 쉽게 낫지도 않고 또 쉽게 또 재발도 하고, 그래서 많이들 고생하세요. 맞아요, 사선생님. 결혼 전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결혼 전에는 이게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때는 막 도파민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시기라서, 그때는 뭐 어떤 걸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붙으면은 불이 팍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는 별로 뭐 필요하지가 않은데, 오히려 이런 교육은 출산 후에 뭔가 여성의 몸이 급격히 변하고, 또 환경 자체가 관계 갖기가 쉽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산 후부터 정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주제인 이렇게 갱년기를 겪고 있는 시기, 이때가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갱년기라고 해도 나이는 뭐 40대 후반, 50대 초중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섹스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 20년 더 남았는데, 이때 그냥 딱 섹스를 단절시켜 버리면은 그 이후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한 뭐 출산 전후, 그 다음에 이렇게 40, 50대, 요때 교육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솔로인데 완경돼서 오히려 출산 안 해서 좋은 건가요? 출산을 안 해서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안 하고가 크게 영향은 없대요. 다만 우리가 안 하면 뭔가 질이 뭐 더 처녀일 것 같다 이런 환상을 갖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오히려 안 하면 안 할수록 질은 위축이 돼요. 안 쓰면 안 쓸수록 위축이 돼. 위축된다는 건 뭐예요? 질이 얇아진다는 거예요. 얇아지고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성이 없는 거죠. 탄력이 없어지는 거죠. 안 쓰면 퇴화한다고요? 당연하죠. 퇴화해요. 남자도 심지어 남자도 길이가 작아지고 그다음에 그 강직도도 떨어지고 여자들 같은 건 아까 말한 대로 질의 탄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뭐죠? 돌기도 줄어들게 되고 주름도 줄어들게 되고. 예. 라피크 젤은 말 그대로 클리랑 소음순만 바르는 거잖아요. 여성이 더 빨리 피크를 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브 젤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러빙하는 마사지 젤이 아니에요. 걔는 한 5분만 이렇게 문질러도 싹 흡수돼서 없어지잖아요.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그 여성의 오르가즘을 도와주는 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리리러피 젤이 러빙하는 젤. 예. 액 대신으로 쓸 수 있는 젤. 그래서 라피크 젤은 정말 효과 많이들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리 애무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도 워낙 거기가 닫혀 있고 감각이 좀 둔해 있는 여성들은 그냥 해서는 또 남자들이 스킬이 그렇게 막 썩 좋진 않잖아요. 강도라든지 뭐 부드러움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잘 조절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라피크 젤을 부드럽게 그냥 발라만 놓고 습수가 될 때까지만 조용히 이렇게 살살 이렇게 러빙 해주고 나면 오히려 그 다음에 했을 때 접촉 시에 더 이제 흥분을 쉽게 오르는 자극젤이에요, 자극젤. 물 안 나오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요.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든지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그걸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물이 안 나오니까 하지 마. 뭐 발기 제대로 안 되니까 하지 마. 뭐 이렇게 몇 번 거절했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건 없어요. 아유, 아니에요. 왁싱 남자친구가 하면 안 돼요. 왜 전문샵이 있겠어요? 그 음모가요, 하나로 나 있지 않아요. 가로로 나 있는 부분, 사선으로 나 있는 부분, 세로로 나 있는 부분 다 달라요. 음모의 방향, 결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왁싱 젤만 이렇게 발라서 뜯어내잖아요. 피나고 그 한번 피나면 쉽게 거기에 세균이 침투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염증 생기고 심각하게 피부병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비전문가한테 맡기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피부도 연약하고 또 털은 또 억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뜯고 나면 막 피부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후처리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래서 뜯어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비전문가가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전문가한테 가서 하셔야 돼요. 할 줄 안 돼요. 근데 그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냥 전문샵 가세요. 요새 가격 많이 다운됐잖아요. 속눈썹 붙이는 가격밖에 안 받던데. 털 미는 거 그거 그렇게 밀어버리잖아요. 밀어버리면 한 이틀, 3일만 지나도 털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뾰족하게, 그러니까 밀었기 때문에 면이 이렇게 꺾여서 자라거든요. 정말 끝에 따가워요. 그래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거기가 걸을 때도 쓸려서 본인도 아프지만 관계할 때도 상대방 거 막 찔러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면도는 하시면 안 돼요. 하려면은 그냥 가서 왁싱샵 전문샵 가서 하시는 게 나아요. 내담자분하고요. 그거는 모든 상담사, 저희 성 테라피 쪽 아니더라도 모든 상담사들의 국룰이에요. 국룰. 그냥 기본이에요. 내담자와는 개인적인 만남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내담자들 오시는 분들은 이제 몇 년씩 오래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선생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인간적으로 만남을 해서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기본 원칙이 내담자하고는 개인적인 만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를 같이 따로 가서 마신다고, 그러니까 상담실을 벗어나서 차를 마신다거나 식사 같은 것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일을 계속 지금 10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연정을 품는다거나, 물론 연정을 품을 수는 있겠죠, 마음으로는. 근데 그런 경우도 없었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도,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야 이 일을, 프로로서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성교육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인식에 대한 부족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교육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어떤 본인들이 그동안 즐겼던 윤락이나 유희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호기심으로 그냥 이렇게 찔러보게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또 막상 내담자가 오셔도 그 마음에
그 진짜 품고 있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기까지는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특히 이제 커플이 같이 왔을 때는 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한 서로 오해나 뭐 미움이나 원한 뭐 이런 게 막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소하면서 성적인 접근까지도 가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복합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대신에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또 보람도 있는 거고요. 네. 아, 10년 동안 합방을 안 했다고요? 근데 저러신 분들 많아요. 뭐 5년, 10년 안 하시고 섹스리스를 사신 분들 많아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가족의 일원으로 어떤 역할을 나눠서 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지 남자, 여자로서의 역할은 이미 끝나고 서로한테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어찌 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거에 대한 중요도가 높으신 거고 근데 안 해도 살만하니까 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뭐 불편함을 못 느끼시는 분들한테 억지로 막 아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왜 하고 살아 왜 안 하고 살아 뭐 이렇게 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나는 이게 중요하고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에 처했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지 니즈 자체가 없는 분들한테 막 니즈까지 생기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사람의 관계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뭐 인간적인 의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삶의 어떤 지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성적인 어떤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도는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니까 누구의 삶이 뭐 잘 됐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그 삶대로, 자기 꼴대로, 각자의 꼴대로, 자기 그릇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사리가 그 사리가 아닐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살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게 뭐 사정 안 하고 뭐 관계 안 하면 그게 뭐 쌓여갖고 사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정자는 생겼다가 그 외부로 방출이 안 되면 자가 포식을 해요. 세포가 스스로 다시 그걸 먹어요. 자기 영양분으로 쓰기 때문에 사리로 안 남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친구랑 파트너로 지내는데 괜찮을까요? 사랑은 1도 없어요. 제가 이제 저런 거를 카이로스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몸친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몸친구가 있고 섹스 파트너가 있고 연인이 있고 뭐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계를 서는 단정 지을 건 없다고 봐요. 사랑은 1도 없잖아요. 사랑은 1도 없는데 그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 이코르 섹스도 아니고 섹스 이코르 사랑도 아니에요. 그거는 별개예요. 그래서 되고 안 될 건 없어요. 되고 안 될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관계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하기 싫을 땐 어찌나요? 혼자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혼자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부부 관계라는 거는 결국 뭔가 누군가와 접촉을 하고 관계를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 접촉 자체에서 어떤 쾌감이든 흥분이든 안정감이든 뭐 기쁨이든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접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그게 없이 그냥 관계만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혼자 하는 게 낫죠. 이런 게 같이 와야죠. 근데 여자 남자가 동시에 같이 느끼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몸의 구조도 자체가 다르고 남자가 성냥 뿌리면 여자는 거의 뭐 아궁이 군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가즘에 오르는 그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오르가즘에 오르기 위한 길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동시에 느낄 수는 없어요. 다만 서로를 좋게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거를 좀 알고서 한쪽만 느낀다고 실망하거나 한쪽한테 즐거움을 못 준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분명히 서로한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니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공부하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라면 외도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안 하려고 그런 거 안 하려고 당신만 하겠다고 약속하고 한 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결혼은 그렇게 해놓고 그거에 대한 거는 저버리고 그냥 즐기는 건 각자 알아서 밖에서 즐긴다? 저도 그거는 반대예요. 뭐 둘이 합의했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우리 각자 하기로 했어. 그러면 할 말 없어. 그건 할 말 없는데 그게 뭐 그 오픈 메리지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성적인 거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하고 각자 알아서 즐기기로 하자 하고 오픈해서 하는 거는 그건 몰래 하는 건 아니니까 합의하에 하는 거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어느 한쪽 몰래 한다라는 거는 이미 거기서 몰래라는 게 이미 죄잖아요. 그죠?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되죠.
관계 시에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종합적인 감각이라고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귀로 듣는 거, 맛보는 거, 피부로 접촉하는 거, 이 오감을 다 자극하는 게 그런 게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감각을 깨우는데. 그래서 음악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트냐에 따라서 할 때 느낌도 속도도 달라지고, 느낌도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뭔가 에로틱한 음악을 해도 좋고, 아니면 자기가 들었을 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음악을 들어도 좋고, 아니면은 뭐 파도 소리나 뭐 바람 소리, 빗소리 같이 자연의 소리를 틀어도 좋고, 그래서 둘의 분위기에 맞춰서, 그날그날의 기분에 맞춰서 음악을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명 켜고 하는 게 진짜 좋던데,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요. 음악 때문에 뭐 청각이 예민해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조도는 조금 낮고, 그러면 더 좋겠죠. 뭐 촛불을 켜놔도 되고, 저렇게 뭐 주광등 있잖아요. 은은한 불빛, 그런 거, 스탠드 같은 거 켜놔도 좋고요. 아예 깜깜한 건요? 아예 깜깜한 것도 둘이 불편해서 나는 서로 아예 안 보는 게 좋아 그러면 깜깜한 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은은한 조명이 더 낫다고. 왜냐면은 그 하는 도중에 시선 처리, 시선을 마주보고 막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서로의 몸도 제대로 봐야 되고 눈 감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깜깜한 데서 하면. 그래서 막 봉사 더듬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어슴푸레라도 좀 보이고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애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깜깜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와이프가 항상 분위기를 내달라는데 슈퍼소니님 고민되시죠? 그냥 터치하면 당연히 싫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손 한 번 잡고 키스 한 번 하고 막 앉는 것도 조심스럽게 했던 사람이 이제 오래됐거나 이제 결혼하고 나면 덥석덥석 막 아무 때나 와서 막 만지고 막 과정 없이 막 하잖아요. 그거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분위기 내달라는 게 다른 게 아닐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덥석덥석만 하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가슴을 만지고 싶어도 바로 가슴에 손이 가는 게 아니라 뭐 어깨부터 터치한다거나 뒤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팔 잡고 안아준다거나 뭐 그렇게 하다가 팔부터 쓸어 내려서 손 잡고 있다가 뭐 자연스럽게 가슴까지 가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정만 있으면 필요로 한 거지 반드시 뭐 완벽한 어떤 세팅된 상황을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덥석덥석만 하지 말고 바로바로만 하지 말고 어떤 과정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포옹이든 뭐든 그게 너무 강하지 않게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을 좀 이렇게 귀하게 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만 주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덥석덥석이란 표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냥 어차피 뭐 내 마누라고 뭐 맨날 보는 적이고 하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잘 보내셔야 돼요. 애들이 어려서 정말 둘만의 시간을 갖기가 힘드시잖아요. 아이들 라이프 스타일에 또 맞춰야 되고, 둘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애들 잠 안 자고 이래갖고, 둘만의 시간 갖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시기를 정말 잘못 넘기면, 각방 쓰기 시작하고, 그 각방이 섹스리스까지 또 이어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시기가 저는 정말 그러니까 임신해서 출산하고, 아이 뭐 유치원 다니기 전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잖아요. 뭐 짧아야 한 2, 3년이고 길면은 5년, 10년 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부부한테는 잘못하면 정말 영원히 남남이 될 수도 있는 몸으로는 남남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저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 시기를 잘못 넘기게 되면 40대 넘어가게 되면 여자는 원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좋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 더 이제 둔해진단 말이에요. 감각적으로 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안 하려고 하죠. 재미도 없고 해도 좋지도 않고 이러니까. 여자가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안 좋아서예요. 해도 안 좋아서. 좋은 게 없어서. 성 역할이 남자가 반, 여자가 반인 게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걸 보면은 거의 남자가 90% 역할을 하고 여자는 수용적으로 받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50 역할 해주고 남성이 50 역할 해줬을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남성의 갱년기나 이런 발기부전 같이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먹음으로 해서 오는 그런 게 왔을 때 여성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와 그다음에 위로와 이해가 남성의 이런 성적 기능의 저하를 다시 업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현재 각방 6개월인데 거절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알아야 돼요. 남자들한테 성을 거부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난 하기 싫어. 내가 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하려고 그래?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의 권리도 있지만 하고 싶은 사람의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기 싫은 사람이 우선시 돼야 된다. 하기 싫다는데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하시는데 일방적인 건 없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도 하고 싶은 걸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와이프들이 여자들이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왜 남자가 이렇게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을 때는 남자가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도 배우셔야 되고요. 성은 정말 50대 50이에요. 각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시는 게 섹스 결혼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면서 만약 남편이 딴 데서 외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 나잖아요. 만약 내가 중요하게 예를 들어 그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가 없어. 그럼 그냥 쉽게 남 주잖아요. 화낼 일이 아니야. 누가 집어가도 그냥 나 필요 없던 건데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중요하지 않다고 해놓고서 가서 누구한테 중요하게 쓰임을 당하면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정말 중요하지 않으면 상대가 딴 데 가서 중요하게 쓰든 말든 신경까지 쓰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원하면 안 하고 싶은 쪽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고 싶은 쪽도 안 하고 싶다는 사람을 어떻게든 하고 싶게끔 끌어올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되고요. 서로 노력해야 돼요. 일방은 없어요. 쌍방으로 하셔야 돼요. 쌍방으로. 저도 사실 세라피스트 하면서 가장 원했던 게 사실 그거였거든요. 왜냐면 저조차도 성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고,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여자 역할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를 알고, 그러면은 여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바뀌면, 세상이 훨씬 평화로워지겠다. 왜냐면 집에서 이게 해결이 되면 남자들이 굳이 가서 밖에 나가서 막 신경 쓰고 돈 쓰면서 하려고 안 하거든요. 집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그게 그냥 무조건 좋아서 하시는 분들 있어.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자꾸 이렇게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눈 돌리고 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이렇게 다시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와도 이런 외도 문제라든지 뭐 이런 성적인 어떤 그런 많은 문제들이 저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남성분들이 많이 오고 내가 생각했을 때 주 1회가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 상대는 그조차도 거부하면 정말 자존심 상하죠. 그 남자는 그 거절이라는 게 결국은 뭐야? 자존감에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데 만약 남편이 싫어. 오늘은 피곤해. 그냥 잘래. 이러면 여자는 어때요? 진짜 마음 상처 많이 받을걸요? 그러니까 성적인 거는 둘만이 할 수 있는 은밀한 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를 많이 받아요. 뭐 누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거 누구랑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섹스는 부부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그 둘만이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누군가가 박탈하거나 무시하면 엄청난 상처를 받죠. 갱년기가 여성 호르몬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90%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했던 일들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질이 위축되고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액도 안 나오게 되죠. 액이라는 게 그게 충분히 그 흥분이 되고 자극을 받았을 때 나오는 반응인 거잖아요. 근데 그 감각 신경 자체가 어떻게 돼요? 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액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관계 후에 피가 조금 나온다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건조해서 안에 상처가 난 거예요. 게다가 뒤쪽 신경은 여기 신경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피부 표면에 신경이 없다 보니까 아픈지도 모르고 막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안에서 상처가 났다는 거는 그만큼 건조해서 마찰에서 우리 입 안쪽 상피세포 있는 쪽이 얼마나 피부가 얇아요. 거기 만약에 맨손으로 막 부벼보세요. 금방 까지잖아요. 따갑고 아프잖아요. 질도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윤활에 좋은 거 추천 좀. 그러니까 윤활이라는 건요. 이 질 안에 이쪽 안쪽에 질압이 찼을 때 질벽을 통해서 나오는 게 윤활이에요. 입구에서 나오는 거는 바레톨린샘에서
우리가 겉에서 나오는 애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겉에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겉에서 나온 거는 처음에 삽입할 때 용도로만 쓰는 거지 정작 안에서는 어때요? 겉에 게 문제가 아니야. 속에서 그 지압이 차서 애액이 계속 나와줘야 삽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흥분을 해야지 자율신경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그래도 잘 안 되는데도 관계를 가져야 될 때는 질 안에 들어가도 되는, 사용해도 되는, 질을 상처 입히지 않고 질의 그 균형을 깨트리지 않으면서 옥스몰 농도가 좋은 그런 제품을 써서 어떻게 임시 방편으로라도 마르지 않게끔 젤을 사용하셔야 돼요. 갱년기를 이겨내서 질액이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내가 갱년기고 완경이 됐다 하면은 호르몬제 드시는 것부터 출발이에요. 호르몬이 90%가 없어진다니까요. 그 없는 거를 호르몬제를 먹음으로 해서 그나마 한 20, 30%라도 보충을 할 수가 있어요. 100%는 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은 성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 호르몬이 했던 역할들을 조금 아예 없어지는 90%가 사라지는 성 호르몬의 역할을 조금 서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이라고요. 그래서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없던 성욕이 생기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런 건 망상이에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다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양한 자극, 뭐 마사지 이렇게 해서 이제 깨워 나가야죠. 60대면 일주일에 몇 번 빼줘야 되냐 이런 거 없어요. 제발 그 숫자 뭐 몇 번 해, 뭐 일주일에 몇 번 섹스해야 좋다, 일주일에 몇 번 사정해야 좋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자기 컨디션이에요. 자기 컨디션. 내가 사정을 하면 피곤해. 그리고 오히려 막 아침에 기력이 딸려. 그러면 사정 안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사정해도 오히려 막 다음날 더 힘이 나. 컨디션이 막 좋아져. 머리도 맑아져. 그럼 사정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추는 거지 정해진 횟수, 숫자 이런 거 없어요. 매일 자기 위로도 괜찮을까요? 뭐 매일 해서 내가 사정까지 했는데 안 피곤하다. 그럼 상관이 없지만 그 매일 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는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도 다르기도 하지만 빨리 급하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건 좋진 않아요. 사람마다 그 말했잖아요. 성 에너지의 크기, 그릇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식성이 다르고 운동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다르듯이 성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이만한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 있는가 하면 요만한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그냥 자기한테 맞게만 하시면 돼요. 여성 만족 방법이 한없이 궁금해요. 코칭 오세요. 저희 대면 상담 오시면 됩니다. 세라피 스쿨이라고 그래서 제가 단체로 모여놓고 하는 교육 절대 아니에요. 1대1 교육이에요. 1대1 교육인데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심도 있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고 개인은 5명, 커플은 3커플 해서 선착순으로 할 건데 일단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한 번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 가기 전에 12월 달에 지금 한 번 할 건데 그래서 정말 내가 여성에 대해서 남성에 대해서 모른다. 좀 공부 좀 해보고 싶다. 제대로 알고 싶다.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내 몸을 좀 깨우고 싶다. 아니면 내 파트너와 관계가 잘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고민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렇게 라이브 통해서 뭐 글로 상담하시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새롭게 뭔가 배우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 세라피 스쿨 모집할 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 20년 후 이게 대중적으로 유행되고 전문 선생님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혹시나? 유행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거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흐름. 그래서 점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출산율도 저하되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재혼 비율도 높아지고 이런 흐름 속에서 성을 언제까지 가둬놓고 쉬쉬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성교육이 되게 편향적이고 한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뭐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 뭐 청소년 성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건 있지만 정말 부부가 커플이 오래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의 성교육은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즈는 안 생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리가
일반 상담조차도 사람들이 낯설어 하잖아요.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도 무슨 큰 뭐 이상이 있지 않으면 뭐 상담은 어려워하는데, 그나마 요새 워낙 TV에서 뭐 오은영 박사부터 해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상담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성상담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정신과 상담 받는다 그러면 너 정신병 있어? 이러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요새는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 있으면 다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곧 니즈에, 필요에 의해서 성상담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야 되는, 그리고 성상담, 성코칭을 통해서 정말 어떤 개선을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다 필요로 하는 그런 때는 곧 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와이프 고관절이 안 좋다는데 해도 될까요? 프리즈. 이게요, 고관절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섹스 시에 가장 중요하게 써야 될 부위가 골반이에요. 골반으로 허리로 섹스하는 거 아니에요. 골반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관절이 통증이 있거나 유연성이 없거나 가동 범위가 적어지면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나 찾아보시면 고관절 푸는 운동 같은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 평소에 늘 고관절을 먼저 좀 가동 범위도 만들어주고 약도 드시고 해서 통증을 낮추셔야 돼요. 왜냐면 통증이 있으면은 쾌감은 절대 통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았다가도 악 하고 아픈 순간 이 쾌감은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기 이전에 평상시에 계속 고관절 운동 해주고, 그 다음에 골반 활성화 운동 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 안 되면 가서 한의원 가서 침 맞든 뭐 물리치료를 받든 해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통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 즐기는데도 할 일이 많네요. 그럼요. 뭐는 안 그래요? 하다못해 우리 취미로 뭐 운동 하나 배울래도 달리기 하나 해도 준비물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 그 러너들 많잖아요. 근데 그 러너들 보세요. 신발부터 옷부터 뭐 밴드부터 해서 준비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취미로 뭘 하나 해도 그렇게 그림 하나를 그리든 달리기를 하나 하든 다 재료도 필요하고 끊임없이 재료도 업그레이드 하게 되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 이상하게 성은 그냥 다 날로 먹으려고 그냥 저절로 하려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좋으려면 그만큼의 준비와 노력과 열정과 호기심과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오징어 냄새에 대한 오해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통해서 이게 내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죠? 우리가 상한 음식 딱 냄새 맡으면 어때? 욱! 이러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냄새 맡으면 어때요? 막 침이 돌고 막 먹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무엇이 됐든, 그게 생선 비린내가 됐든 뭔 냄새가 됐든 내가 맡았을 때 역겹다, 불편하다 그러면은 어때요? 뭔가 질병이 있는 거고 나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나한테는 뭐 그렇게 거부감이 안 들어.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지렴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딱 거부감이 들어요. 그 냄새에 대해서. 그러면은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죠. 맞아요, 젤리님.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남편이 이렇게 어떤 발기부전이 왔다거나 갱년기 증상이 온 것도 단순히 이게 우리가 육체적인 신체적인 기능의 문제라고만 볼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두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이 잘 안 되는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위기 신호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정말 남자도 솔직하게 내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좀 어렵다, 안 된다. 왜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뭐 와이프 샤워 소리만 들어도 뭐 자는 척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정말로 좀 어려워졌다,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를 하고, 또 그걸 할 때 그게 너 탓이야, 너 때문에 그렇다라는 인상을 주면 절대 안 되니까, 자기가 뭐 좋지 않거나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요새 나이 때문인지 뭐 스트레스 때문인지 뭐 그런 현상이 있네라고 그냥 내 문제로 먼저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둘이 같이 이제 이제는 우리가 예전처럼 했던 방식으로는 서로한테 즐거움을 주기가 좀 힘들어졌으니 이제는 우리 나이에 맞는, 우리 상황에 맞는 새로운 더 즐거운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어떤 길을 찾으려는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걸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는 반드시 어떤 이렇게 뭐 보기만 해도 뭐
누가 만져만 줘도 바로 이렇게 발기가 돼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사실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발기 이코로 자존심이나 자존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안 되는 걸 엄청나게 어떤 상처로 뭐 내상을 입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길은 있어요. 내 몸에 맞게 그 길만 찾으면 돼요. 살다 보면 그런 시기 있잖아요. 폐경은 완전히 안 됐고 될 듯 말 듯 안 됐는데 남편과 주말 부부를 올해 10년 이상 하다 보니 잠자리가 잘 안 돼요. 아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폐경이 딱 된다고 해서 저기가 아니라 폐경 전 증후군. 그러니까 폐경되기 한 3년, 5년 전부터 이미 폐경에서 올 수 있는 모든 증상들은 다 나타나요. 그래서 막 통증이 민감해지고 전정부 쪽이 아프기도 하고 애액도 줄고 흥분도 잘 안 되고 이런 증상이 폐경되기 전부터 이미 전조 증상이 한 3년, 5년 전부터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딱 끊긴 이후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저런 증상 오실 거예요. 생리를 한다고 해서 폐경이 안 된 건 아니죠. 생리를 하면 폐경은 아닌 거죠. 완경은 안 된 거죠. 다만, 이제 생리가, 완경까지 가기 전에 점점 이제 불규칙해지고, 막 생리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막 이러면서 엄청 불규칙해지고, 양도 막 많았다가, 그러니까 왈칵 막 쏟아질 정도로 많았다가, 또 쫄쫄쫄 나왔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변화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폐경 이행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겪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딱 이제 안 나오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여자는 40부터 성욕이 많아진다는데 여친은 술 먹기 전에는 왜 성욕이 없죠? 그거는 그냥 습관이 그렇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성적 반응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반응, 그거는 그냥 다 경험에서 온 거예요. 경험이 쌓여서 현재의 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맨정신에는 섹스를 잘 못하겠다. 그러신 여성분들 많거든요. 쑥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 어색하고 이래서. 그래서 꼭 술 먹어야지만 흥분된 그 술김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이 40부터 성욕이 많아지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저것도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기를 여자는 뭐 나이 먹을수록 더 밝힌다. 뭐 이런 속설들 있잖아요. 그냥 속설일 뿐이에요. 예. 뭐 와인 한두 잔 정도는 좋죠. 분위기도 잡을 수 있고 또 약간의 그 몸이 데워지는 혈액이 좀 빨리 돌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니까 뭐 와인 한두 잔은 좋죠. 맞아요. 그냥 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트리거 역할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분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렇게 술 먹고 안 취했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취한 척하고 막 이렇게 나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러면서 막 기대고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맨정신으로 어떤 섹스를 원한다, 뭐 하고 싶다 이런 표현하기가 쑥스럽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좋아하죠. 깊이 들어가는 것도. 왜? 스팟이 어디 있어요? 맨 끝에 A스팟 있잖아요. 제일 강력한 A스팟이 자궁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깊게 들어가는 거 좋아하죠. 근데 그거를 페니스로만 승부 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성이 지압이 차고 고조기로 가면 알아서 자궁이 밀고 내려와요. 그러면은 남자의 센치에 상관없이 다 도킹돼요. 근데 여자가 흥분도 안 했고 자궁에 내려오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됐는데 무조건 뭐 길다고 해서 뭐 세게 문다고 해서 여자가 좋아한다? 아니라는 거예요.